오래된 전기기관차와 급수탑이 보존되고 있는 풍기역. 시선이 멈출 수밖에 없는 곳이죠. 바퀴가 내 기분 바퀴하나.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는 전기기관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정다운 추억을 실어옵니다. 야, 이게 석탄 떼기 석탄이야. 와, 이게 불을 때도 석탄처럼. 네? 응. 그럼 이거 타고 나 통하겠는데. 기차 통화. 이게 가면 막 빨갛게 막 이게 불 따는 거 보인다. 불 석탄 불 따는 거. 와.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어디냐면 경상북도하고도 영주 풍기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전기기관차 반가우시죠? 이야, 대단하네요. 예. 이게 전기기관차 이 901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철기를 누빈 전기기관차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 전기기관차 옆에 저 보이는 저 급수탑, 저것이 물을 집어넣던, 기관차에다 물을 집어넣던 급수탑인데 저기다 물을 집어넣고 중령고개를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령고개. 그리고 이 철길이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이 섰던 풍기역이에요. 지금은 큰 풍기역이 고속철 KTX가 정차하는 곳으로 바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풍기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문화, 이 K문화 체험 장소로도 지금 뜨고 있는 곳이 바로 풍기입니다. 자, 그곳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네, 레디 고! 풍기 역사를 나와서 인삼로를 따라 쭉 나간 곳에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펼쳐집니다. 옛부터 서양인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한몸에 받아 원조 K푸드다게 불리는 그 인삼. 인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가 있고 한국 전통 문화를 첨단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K문화 체험지 영주로 떠나봅니다. 2020년 12월 1일 날 농경 분야에서는 최초로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가 국가 무형 문화재가 됐어요. 야, 이 풍기 인삼이 역사가 깊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박물관까지 지었잖아요. 여기 저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그렇죠.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네.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 인삼 재배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무형문화재가 됐는지 인삼 재배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네. 2020년에 이번에 그 무형문화재로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라는 것이 제목으로 네.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인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이어 내려온 이제 그런 인삼 관련 문화들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재배 문화로도 이어졌고 또 우리가 또 인삼이 만병통치약으로 또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저희가 약용으로도 이제 먹는 복용하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런 것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이제 앞으로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삼 재배가 역사가 깊죠? 얼마나 됐어요? 인삼이라고 고대 문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 인삼이라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산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없이 인삼으로 부르고 있다가 예. 한 조선시대쯤 넘어와서 이제 이것이 재배가 가능하게 이제 준비가 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산에서 나는 삼들 아니겠습니까? 산삼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채취를 하면 할수록 이게 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예. 예, 줄어드니까 이제 앞으로 수요는 계속 있는데 수량은 줄어드니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배해서 키워서 그 공급량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것이 재배 기술도 정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재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수백 년 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재배가 딱 언제 됐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는데 그게 이유가 사실은 그 당시까지 계속 산에서 나는 삶을 채취해서 바치는 것만 삶을 바치는 걸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삼을 사실 심어서 바치는 것은 사실 불법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군수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백성들이 워낙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나라에 바치는 공납품들에 대해서 이것을 불법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몰래 이제 백성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도와서 심고 하다 보니까 기록은 언제부터 딱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남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그 보면은 정조에게 이제 그 신하가 이렇게 영남에서는 인삼을 밭에서 길러가지고 이제 채소를 재배하듯이 기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전국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상소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조 때? 네, 맞습니다.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인삼 연구의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고 해요. 또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재배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인삼 재배 기술 후대에 잘 전해야겠죠. 대를 이어서 그 소중한 기술을 물려받고 있는 농부를 제가 찾아가 보았어요. 한창 바쁘시네요. 아니 뭐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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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수리하시나? 뭐 보수하시나? 예, 지금 최근에 태풍이 와서 어. 이렇게 이게 어장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졌구나. 예. 야. 이게 뭐 이거 뭐 뭐라고 그러지? 이게 이제 어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나무 지주대로 이렇게 설치해서 차강막을 덮어서 인삼에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무슨 뭐 동물도 들어가지 말라고? 예,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고라니나 이런 동물들이 와서 가끔 피해를 볼 때가 있어서. 그래요? 예. 저 이 인삼막 구경 좀 왔어요. 예. 근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5년 된 겁니다. 5년? 예. 이번에 지금 수확 철이에요? 수확 철이긴 한데 저희는 이거는 내년에 6년근이 되면 캐려고 합니다. 네. 잠시 5년짜리 한번 예.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인삼 농부가 금이야 오기야 정성껏 관리하고 있는 5년근 인삼밭입니다. 아주 빨갛게 익은 인삼 열매 보세요. 아주 인상적이죠? 농사 지은 지는 얼마 됐어요? 이제 여기 올라온 지는 6년 됐지만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거는 한 2, 3년 정도. 2, 3년? 예. 그럼 뭐 6년군에 반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예, 아직. 경험이? 예, 맞습니다. 6년을 꽉 채워 내년에 수확할 예정인 인삼이 어디 잘 자라고 있나 살펴봅니다. 아주 뽀얗고 튼실하네요. 근데 얼굴이 안 탔어요. 얼굴이요. 농부 얼굴 아니야. 시중에 나가면 네. 아주 얼굴 너무 깨끗했어. 무슨 배우 얼굴 같잖아. 네, 모자를 잘 쓰고 다녀서. 예. 잘생겼는데요. 이거 너무 얼굴이 하얘가지고 뭐 하세요? 물어볼 거야. 대학생이에요? 그러고. 지금 30대, 40대. 30대입니다. 야, 이제 36. 여섯. 예. 야,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셨어? 원래 다른 게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잘 안 풀려서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어떤 분이 농사 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고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먼저 한번 불렀을 거예요. 예? 네. 야 성태야, 그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나하고 함께 하자. 어? 야, 농자지 천하 대본이야. 농사 지는 사람이 천하의 최고라는 거. 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농사 짓기 힘드시죠? 네. 3년 해보니까 어때요? 어른들이 이제 다 쉽다고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까 전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또 3년 했는데 아는 것 같았지만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아직 배워야 될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몸으로 이게 농사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교과서가 없다 보니까 몸으로 체험하고 습득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예 아직 뭐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게 또 농사 지는 분들한테는 그걸 가지고 노하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깔 보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예. 그 요즘 왜 바쁜 거예요? 엄청 바쁘시대. 이제 조금 전까지는 다른 농사도 그렇겠지만 이 풀과의 전쟁이었고요. 아, 이 풀? 네, 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풀과의 전쟁이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태풍이 오고 나서 또 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상태도 봐야 되고 아까 전에 이제 어장 또 무너진 게 있으면은 아까 보니까 그 수리하고 계시더군요. 네, 수리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인삼 재배를 하면은 네. 재배 농가 가서 이거 야 이건 몇 년 차구나. 아예 인삼 보고 이게 4년 차, 5년 차. 이게 연차를 알 수 있어요? 예, 보통 죽이나 잎을 보고 알 수가 있고 또 죽 크기나 이런 걸 보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캐보고 또 삶 안에 걸 보면은 또 이게 뭐 5년, 4년근인지 5년근인지 6년근인지 아예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꼭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박농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응. 예, 저도 조금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 잘 확인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 정도면 괜찮아.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농사 인삼 농가 하시는 분들이 네. 6년근 딱 끝나면 안 해요. 되게 땅을 바꿔주더라고. 예, 예. 다른 걸 또 심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왔을 때쯤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6년근을 연작한 땅 연작한 6년근이 연작하셨더랬어요? 있었는데 보니까 삶이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정지 작업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게 삶이 많이 안 된 거 보고 아, 연작은 삶은 어렵구나. 좀 저는 그렇게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작이 불가능한 인삼을 1년, 2년, 5년, 6년 자그마치 6년 동안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고 또 하늘도 도와주어야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인삼 재배가 무형 문화재가 됐죠. 네. 이렇게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박농부도 이제 전승자예요, 무형 문화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인삼 재배 무형 문화재를 발전시키고 네. 그리고 또 인삼 농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의 재배 기술을 잘 보존하고 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잘 발전시키려면은 농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네네. 아 예. 예, 아유. 건물이 아주 번듯하고 깨끗해요. 지은 지 얼마 되는 예, 건물인가요? 지은 지는 저희가 그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산하 그 연구기관으로 예. 1999년도에 저희 풍기인삼연구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건물이 깨끗해. 선생님 오신다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 여기가 풍기인삼연구소 아니에요? 네네. 그 인삼연구소는 무엇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제가 들어와서 예. 뭐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 풍기인삼연구소는 인삼의 신품종 그 개발하고 또 재배 기술 개발 예. 그리고 또 인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 연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삼의 미래를 연구하는 곳이네. 그죠? 예, 예,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예. 있는 거죠? 예, 예. 마침에 미래, 인삼 미래. 그렇죠. 그렇죠. 네. 둘러보니까 여기저기 무슨 연구동도 많고 네. 건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게 다 뭐 하는 곳이 저한테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소개 좀 해주시고. 예, 예.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풍기 인삼연구소예요. 제법 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인삼의 유전자원 보존과 새로운 재배 기술의 개발, 또 기후변화 배후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루두루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삼 재배도 그럼 스마트폼을 적용하나요? 예, 최근에는 그 인삼 분야에서도 스마트팜을 도입을 해서 예. 뭐 생산비를 절감한다든가 또 노동력을 절감하고 네. 또 시설 내에 이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또 들어보니까요. 인삼 재배는 연작을 하게 되면은 예.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인삼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 그 연작 장애라고 해서 예, 연작 장애. 예, 그 인삼을 심었던 데다가 다시 인삼을 다시 또. 심게 되면은 수량이 감소하고 이제 병이 생겨서 아, 병 예, 생깁니다. 그 생산량이 이제 급격히 이제 감소하는 거를 네. 연작 장애라고 하거든요. 아, 연작 장애. 네, 예. 그 원인이 그 이 인삼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곰팡이균이 주된 원인인데 저희가 인삼 그 시설 내에서 토양을 살균을 해서 연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예.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아, 개발하셨어요? 네네. 100%는 대체는 못하겠지만 예. 그 점차 확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 연구 개발이 거의 마쳤구만요. 네네. 할 수 있다. 그거 잘 됐네요. 네. 오. 근데 궁금한 거 또 있어요. 우리 인삼은 사람 모양이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인삼이 사람 인자인데 네. 외국 인삼도 사람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그 그래요? 우리 고려 인삼만이 이제 사람 모양을 사람 닮았다 모양. 해서 그 인삼으로 이렇게 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그렇죠. 중국의 전칠삼은 저 생강 모양, 생강? 예, 생강 모양이고 오. 또 일본의 죽절삼이라고 있는데 예. 이 뿌리는 대나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대나무 모양으로 모양. 일본은 예, 예. 그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다고 해서 죽절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예. 또 베트남삼이라고 이제 최근에 학계에 보고된 게 있는데 예, 베트남삼. 그런 건 또 토란 모양처럼 동글동글하게 이제 생겼고 예. 또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화기삼이라고 있는데 예. 이 화기삼은 뿌리가 이제 원추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인삼하고는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군요. 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효능은 어떨까요? 우리 거하고 왜 비교하면은 효능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효능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 그 고려인삼 외에 그 나와 있는 그 현재 373이나 예. 또 미국 캐나다의 이제 화기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려인삼하고는 종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다른 종입니다. 종. 네. 그 큰 범위 내에서는 인삼 속식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종 분류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람하고 침팬치 같은 예, 완전 그런 식으로 이제 종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인삼의 사포닌이 이제 유효 성분인데 예. 그 함량 종류 자체도 고려인삼이 월등히 더 많고 예. 나머지 미국삼이나 그 373 종류는 사포닌 종류가 월등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삼 씨를 가지고 캐나다나 미국에 심었다. 네. 그럼 우리처럼 인삼이 사람 모양으로 나올까요? 재배는 가능합니다. 아, 재배는 가능해요? 재배는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삼이 그 인삼의 이제 재배 환경에 최적인 그 기후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은 위도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 네. 그 재배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약효가 떨어진다. 네. 그럼 아무래도 우리 고려 인삼이 최고군요. 예,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미래로 지향할 텐데 이제 기후도 변화가 올 거고 네네. 기술도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셨지만 그 뭐 이런 급격한 태풍이나 또 해마다 그 한 번씩 찾아오는 고온 피해 예,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계속 기후가 이제 따뜻하게 온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인삼 재배에 좀 불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인삼은 좀 서늘한 기후, 보통 그 생육 저온이 한 20도 정도 내외인데 기후가 점점 더워지면은
인삼의 재배 적지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설 재배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시설 환경 내에서 그 인삼에 적합한 그런 재배 환경을 조성해서 기후 변화에도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군요. 네네. 다양한 국적의 이 삶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에도 적응을 해야 하는 인삼. 이 인삼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정성이 하나둘 모아지다 보면은 풍기 인삼의 경쟁력도 더 높아지고 어떤 변화에도 끄떡없이 재배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요. 또 다양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장소는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행사장입니다. 아, 넓으네요. 이 공원이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새로 만든 공원인데요. 오늘 이 행사장에서 자, 여기서 전시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인삼 교육 상담도 하고 그러는 곳이 여기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 한 분을 만나 뵙고 얼마나 노고가 큰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양반 같은데?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가 풍기 인삼 축제 때 만나 예, 뵙지. 그렇죠. 몇 년이 예. 되셨어? 재작년에. 재작년에?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맡으셨어?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인삼축제를 한 2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번에 아주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이, 고생은요. 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이 했죠. 고생이 보니까 이 도움 예. 도민원이 각 부처별로 말이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엑스포장도 예. 아주 널찍널찍하게 잘 마련하셨네. 그 인삼축제와 달리 이번에 세계 인삼 엑스포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세계인들도 많이 오고 전국에 있는 또 관광객이라든가 인삼에 관심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부지도 새로 매입하고 이래서 예. 아주 넓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이번에 엑스포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주제예요? 어떤 거로? 그렇죠. 우리 했던- 이번에 주제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세계를 품고 품고 미래를 열다. 미래를 예, 열다. 예, 예. 그럼 특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그 특징은 축제와 연계해서 우리의 볼거리,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 이제 에브리데이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에브리데이. 매일 이 문화가 더 있고 네. 또 문학도 있습니다. 문학도 오,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전시와 교육, 컨퍼런스, 이벤트와 체험, 관광 등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운영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입니다. 네, 정 본부장님. 예, 예,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 엑스포가 작년에 막을 올리려고 했던 거지요. 예, 예. 그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예. 금년 올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 그 2016년 6월에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인삼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그 16개 시군이 모여서 그 고려인삼 시군 협의회를 창립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 네네. 예. 또 그 협의회에서 그 차기 엑스포 지역을 영주시로 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듬해 그 2017년 10월에 그 풍기 인삼축제 개막식에서 그 엑스포 유치 선포식을 시작으로 예. 저희들이 한 5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예. 그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오. 한 24일간 일정으로 네.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1년간 연기됨에 따라 그 1년간 더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고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고충이 무척 컸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 예, 애도 열심히- 많이 쓰시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풍기 인삼 축제 다녀간 적이 있어요. 예, 그럼 예. 그거 하고 이번에 열리는 세계 엑스포하고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 엑스포란 단어가 의미하던 어떤 그 국제적인 그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서 이렇게 개최되는 예. 박람회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국제 행사로서 예. 이제 인삼 관련 그 경제나 또 문화
또 기술의 어떤 발전 과정, 또 우리 인삼의 그 미래상을 선보이고 예. 또 우리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기업들 간의 그 비즈니스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된다는 예. 그 종합 박람회라는 측면이 기존의 인삼축제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 볼거리가 꽤 많겠어요. 국제 박람회로 규모가 커진 만큼 이 전시관도 최첨단으로 다양하게 꾸몄습니다. 엑스포 주제관을 비롯해서 미래관, 홍보관, 교육관, 인삼요리 갤러리가 있는 생활과학관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했는데 미래로 나아가는 풍기 인삼의 기세가 아주 대단합니다. 먹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무궁무진하게 즐길 수 있는 인삼 요리, 그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준다는 원데이 클래스를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야, 여기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향기가 나요. 네. 보니까 여기 뭐 그냥 무슨 단호박도 있고 밤도 있고 인삼도 있고 대추도 있고 호박씨까지 호박이도 있어요. 아,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서 생활 요리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수산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오늘 좀 제가, 한번 네, 지금 해볼까 배우러 합니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도 앞치마 하시고 한번 선생님 해보실까요? 제가 직접 또 네, 네. 체험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벗죠, 뭐 그럼. 네. 저도 앞치마를 입고 배워보기로 했는데 아까운 재료 버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저 선생님하고 오늘 네. 인삼 단호박 영양밥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단호박 영양밥, 네. 인삼.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밥을 먼저 앉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요 냄비에 밥을 앉혀주셔야 되는데 요 쌀이 요 한 쌀. 컵입니다. 네, 네.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일단은 밥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다 이렇게. 네네. 제가요 네. 집에서 이 쌀을 우리 두 식구 먹는데 네. 제가 이거 물을 잘 봐. 그러세요? 그래서 네. 잔잔하게 해서 이때는 보는 거지. 네, 네. 근데 여기 이곳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물을 들어가야 될지. 네, 인삼도 넣으셔야 되고요. 인삼도 넣고, 네네. 자, 인삼을 네. 집어넣고 네, 넣으시고요. 넣은 다음에 네, 밤 썰어놓은 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밤 썰어놓은 것도 털어놓고 네. 예, 아주 골고루 들어가네. 그리고 보면. 대추도 좀 대추도. 넣어주시고요. 대추도 네. 넣고 물이 지금 냄비밥은 원래 1대1 비율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도 지금 쌀이 한 컵입니다. 네. 그래서 물도 한 컵으로 넣어주세요. 물도 한 컵으로 네, 한 컵만 들어가면 될까? 네, 한 컵만 들어가면 됩니다. 나는 건 2시간 이상 불려놓은 거거든요. 가득. 가득. 네, 찰랑찰랑하게 한 컵을 네, 이 그렇게 정도. 넣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딱 맞는다. 네. 내가 집에 해 먹을 때도 네. 눈대중으로 하거든요. 이 정도는 되겠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눈대중으로 될 것 같습니까? 눈대중 아니면 손으로 한단 말이죠. 이거 손 잘하잖아. 네. 그런데 뭐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불 켜고 올릴 건데요. 지금 단호박을 속에 이 영양밥을 해서 넣어서 다시 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원래 단호박은 단단해요. 그래서 파기가 너무 힘든데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만 돌려서 살짝이만 익혔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칼을 살짝이 넣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모나게 요거를 파내려고? 네네. 파내. 네. 어우, 잘하시네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시키는 건 잘해요. 요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아주 집중해서 단호박 위쪽을 열심히 잘랐어요. 그리고 안에 든 호박씨를 남김없이 깨끗이 파내고 나니까 인삼 영양밥이 맛있게 다 지어졌어요. 그 영양밥을 속을 파낸 단호박 안에 한 숟갈 밀어놓고
노타가 떨어진 잣과 대추도 빠짐없이 다시 올려서 그럴싸하게 만든 다음에 찜기에 푹 찌면은 완성! 끝! 이렇게 해서 10분. 그러고서 이제 10분 정도 기다린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음.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선생님? 어떤 게 아니라 전 처음 해보는데 네. 이렇게 호박 이렇게 네모지게 뚜껑 따는 것도 처음 해보고 네. 호박씩 훑어내는 것도 처음 해보고 밥 집어넣는 것도 처음이에요. 오, 너무 다행이에요. 모든 게 다 처음이라서 네. 근데 인삼을 넣고 이렇게 찰밥을 해서 이 안에 넣으면 아까 향기 맡아보셨죠? 네네네. 네, 상당히 행복한 향기가 납니다. 진한 인삼향이 향기롭게 퍼지네요. 선생님 시식하시는데 제가 좀 썰어드리겠습니다. 네. 요리가 잘 됐나 궁금한데요. 허허,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나왔지요. 인삼의 향이 살아있나요? 향, 인삼향, 네. 그리고 단호박 향, 대추의 맛. 와, 저를 위해서 많이 음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고 새로운 음식을 좀 오늘 맛을 봤습니다. 집에 가서 좀 와이프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집사람이 당신이 저걸 좋아했구나. 제가 집에서 단호박은 먹는데 네. 이렇게 고명이 들어가서 밥이 들어간 건 처음 먹어보는 거. 이거 맛있네요.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하여튼 영양식으로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 네. 인삼 요리로 든든히 보신하고 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손님이 아주 멋지게 반겨주는 곳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쫙 뻗어가지고 이게 수백년짜리인데 예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적성인데 우리나라 소나무. 저기 또 서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요. 여기가 우리나라의 첫 인삼 재배하고에 관련된 곳이라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 관련된 게 뭐예요? 좀 백운동 서원의 설립자이신 네. 신제 주세붕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을 하셔서 주세붕. 예, 예. 부임을 하셔서 이분이 백성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고지하고자 이제 풍기 인삼, 인공삼을 처음으로 시비하신 분이 주세붕 선생이십니다. 네. 인공삼을 첫 시비하신 네, 분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풍기의 군수였었고 네, 주세붕. 네. 오. 서원을 예. 또 처음 설립을 하셨고. 서원을 처음 설립하시고. 네네. 그 설립 서원이 이 소수서원 여긴가요? 소수 서원은 사역을 받은 후에 예. 이름이고 그 전에 백운동 서원을 창건을 하신 거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사액이 뭐예요? 사액 서원이라는 거. 사역은 임금이 내리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렸어요? 태계 이황 선생이 예. 풍기 군수로 부임을 해 오셔서 예. 이제 백운동 서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익히 아시고 사역을 요청을 하셨는데 태계 이황 선생이 지극정성으로 상소문을 쓰셨습니다. 그때 이제 임금이 명종 임금으로 바뀌시게 되었는데 명종께서. 예, 예. 명종 임금이 상소문을 받아드시고 이렇게 순옥 땅에 훌륭한 서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생들을 배출하는 곳이구나. 예. 당연히 사역에 승낙을 하시게 되겠죠. 대제학 신강한 선생을 부르게 됩니다. 예. 순옥 땅에 있는 백운동 서원에 새로운 이름을 내리고 싶다. 예. 그럼 대제학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문구가 바로 기폐지학 소이수지. 그러니까 이미 무엇이 폐해졌는데 그것이 학문이었죠. 네. 그것을 다시 이어닦는 것이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서원 네 글씨를
명정 임금이 친히 내리시죠. 그래서 현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현판을 사액 현판이라고 합니다. 네. 사액 현판. 네, 내릴 사자 액자 액이죠. 임금님께서 하사한 네, 현판입니다. 현판. 네. 와, 그거 대단한데요. 네, 사립의 개념에서 이제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립 고등 교육기관으로 탄생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고등 공립교육기관.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정말로 헷갈려하세요. 그것은 백운동 서원 따로, 그렇죠. 호수 서원 따로 인지하세요. 그런데 쉽게 이름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것도 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와, 9개의 그래요? 서원 중에서 첫 번째가 소수서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순흥 땅에 세워진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이고 예. 사액 1호이죠. 사액 1호. 예. 큰 의미가 있네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한국의 선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 소수 서원은 최초의 서원이자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됨으로써 성리학의 정통성을 조정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당을 중심으로 한 이 제양 공간과 학생들이 기거하고 공부하는 강학 공간, 건강한 심신을 위한 휴식 공간은 후대에 지어진 서원들의 건축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만하죠. 서원 내부를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은 서원의 외부를 따라 만들어진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아주 참 좋아요. 이것은 세계 자연유산이 아닐까 싶을 만큼 멋진 자연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죠? K문화와 K자연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소수서원을 나와서 아주 최근에 문을 열었다는 핫플레이스로 와봤습니다. 이것도 일찍부터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제 첫 인상이니까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선비세상 사업단의 김선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김선혜 주무관이요. 네. 제가 알기에는 여기 제가 네.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라고 내가 소개받고 왔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통문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 네, 첨단 기술이 결합된 K문화 테마파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K문화 테마파크. 네. 즐길 거리, 볼 거리, 체험할 거리.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선비세상은 선비 정신, 나눔과 배려의 선비 정신을 이제 바탕으로 네. 선비들의 일상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제 K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선비들의 일상을 체험한다. 네, 네. 그거 궁금한데요. 네. 그럼 저 안에 들어가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일단 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 예. 보겠습니다. K문화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선비정신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선비세상. 10여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6개의 테마로 공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 와보니까요. 네. 첫 인상이 제가 그 서울 근처 용인 민속촌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네. 거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야 여기서도 촬영하고 거기 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런 거 조금 차별점이 있는데요. 차별. 네. 예, 어떤 거 차별? 저희도 외관은 지금 이제 다 한옥처럼 네. 이렇게 전통 마을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미디어 아트라든지 오토마토라든지 이런 전시 시설들이 예.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네. 많이 설비되어 있군요. 네, 콘텐츠가 매우 풍부하게, 풍부하게. 네,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민속촌은 거의 전통 우리 문화거든, 전통 문화. 네. 근데 여기는 전통과 현대와 네. 같이 겸비되어 있구만. 네, 그죠? 결합 이제 전통 문화와 지금 첨단 기술이 아주 결합이 잘 되어 있는. 전통 문화를 현대적인 콘텐츠로 살렸다는데요. 먼저 한복촌에 있는 한복문화관으로 가봅니다. 아름다운 전통 소품들이 단정하게 전시되어 있고요. 전시실 바로 바깥에는 전통 오방색 배경의 실외 포토존이 있어요.
로맨스 사극이라도 한 편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제 나이에 그건 무리겠고 기념사진만 찰칵 찍었습니다. 이외에도 한복촌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요. 전통 한옥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그마치 18m 길이의 전통 인형극 오토마타 공연이 펼쳐지고 세 개의 벽면을 가득 채운 미디어 아트가 독보적인 볼거리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한지 문화관에서는 한지 뜨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한지 체험 틀인데요. 이렇게 해서 대나무 발을 얹어놓고요. 발을? 예, 이렇게 펼쳐놓고 고리를 걸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물에 푼 닭풀을 체에 떠야 그런 하는데요. 다음에 올린 다음에 약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물기름을 빨아주면은 이게 몰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음에 발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기를 밖으로면 이거를 마르면서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면 어떡하네. 와, 뜨겁군요. 오케이. 말리셔야 돼요. 요거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말리는 시간이? 10분 정도 말려야 돼. 직접 떠서 말린 한지를 받으니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이 한지는 가져가서 제사 때 지방문으로 쓰거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에게 보낼 이 편지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명당이구만 여기. 네? 야, 이 비가 너무 좋아요. 여기 앉으시죠. 전망 참 좋죠? 저는 여기 둘러보니까요. 네. 여긴 뭐 나이 든 어르신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아기들이나 유치원이나 누구든지 다 오면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근데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일반 손님들이 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전통 문화가 고루하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사람들이 와보면 생각보다 되게 캐주얼하고 즐길 게 많다. 콘텐츠가 매우 풍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셔서도 또 가족, 연인, 친구들끼리 또 방문하자. 좋은 추억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뭐 가볍게 오셔가지고 너무 뭐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고 네. 뭐든지 이렇게 후리하게 네. 자연스럽게 구경하다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면서 그냥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해가는 그런 공간이 예. 선비세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네.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팎으로 볼거리, 체험거리가 많은 특별한 테마파크였습니다. 이곳 영주에는 인삼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예부터 메밀도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 영주에는 메밀묵을 많이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 이 특별한 음식, 영주 음식 한번 맛을 좀 보러 왔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밀로 만든 영주 향토 음식 정말 궁금한데요. 이야, 메뉴판 보니까요 새로운 메뉴가 있어.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 이 태평초라는 거하고 비지튀김이 있는데 이 궁금해서라도 한번 시켜봐야 되겠는데. 사장님, 태평초하고 비지튀김
네, 새로운 것 좀 먹어보겠죠.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태평초라는 메뉴예요. 태평초. 네네. 난 이것도 메뉴지가 처음 들어봐요. 태평초. 그렇죠. 이게 영주 지역에서만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사장님은 영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20년 좀 넘었어요. 그럼 이거 개발하신 지 얼마? 이거 옛날부터 있던 음식이에요? 예, 저희 할머니 때부터 드신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드신 음식이라고. 어머니 때부터 예. 그 영주만 있는 거예요? 뭐야? 나 서울에서 못 봤어.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쪽 지역이 옛날에 유배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성대원군 선비들이 유배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땅도 첩박한 데다가 뭘 먹을까 하다가 메밀을 심었다. 메밀이 이 첩박한 땅에도 잘 자라니까. 그렇죠. 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로 묵을 만들어서 찌개에 같이 넣고 끓인 음식인데요. 찌개는 돼지김치 찌개라고 하네요. 오랜 세월 이어져온 그 맛이 어떨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민민묵이 워낙 이게 연해서 그냥 젓가락으로 예. 이게 소화도 잘 됩니다. 피도 맑게 해주고. 아주 녹아. 이 민물묵이에요. 직접 이것도 집에서 단 것이고 어머니가 하시나? 예. 저희는 다 집에서 네. 된장, 간장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담근 장과 김치 맛이 일품입니다. 거기다가 묵은지까지 들어가니까. 예. 그냥 생김새는 그냥 태평초가 김치찌개 같은데 그 찌개는 아니고요. 김치찌개는 아니고 완전히 이건 뭐 메밀이 주니까. 궁합이 맞습니까? 좋아요. 순한 메밀묵이 들어가서 그런지 찌개 특유의 짠맛, 매운맛은 훨씬 덜하고 아주 소탈한 맛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은 영주의 아름다운 전통 마을입니다. 바로 무섬마을인데요. 48가구 중에 38동이 전통 가옥이라고 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섬을 뜻하는 수도리의 우리말 이름이 바로 무섬마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 다리가요. 무섬마을의 외나무 다리입니다. 흐르고 있는 이 강이 내성천이라고 하는데 근데 비가 와서 너무나 물이 맑아요. 어찌래요. 바닥 보니까 너무 깨끗해서. 자, 이 외나무 다리가요. 옛날에 마을과 세상을 만나는 유일한 다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마 타고 들어왔다가 사녀 타고 나간다라고 했을 정도로 합니다. 지금은 저기 뭐 현대식 다리가 생겨가지고 마음대로 오갈 수 있고 아주 소통이 잘 되지요. 네, 이렇게 한국 문화 기술이요 외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대마기행길 경북 영주 풍기에서 K 문화와 만나는 아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